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이썬 13번 파일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 콜앱하고 연결이 끊어지신 분들은 런타임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런타임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함수를 잘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잘 만들어진 함수를 잘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는 다 공부를 하는 거고요. 오전에 썼던 디폴트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하게 될 variable length 아규먼트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함수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함수를 사용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끊겼군요. 왜 이러지 오늘? 네, 혹시 집에 계신 분들 지금 혹시 잘 들리시나요? 잠깐. 뭔가가 줌이 약간 아마 네트워크가 약간 오늘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오전에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떻게 값을 전달하느냐,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값을 전달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법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에는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실 때 값을 숫자가 됐든 문자열이 됐든 값을 두 개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값을 전달을 할 때 전달하는 방법이 순서대로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이렇게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용어는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코드를 작성을 하다가 에러 메시지를 만났을 때 그 에러 메시지 안에서 키워드 아규먼트니 혹은 포지셔널 아규먼트니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에러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파악해서 그 에러를 고쳐주려면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 이름을 써주고 안에 파라미터가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값도 두 개를 순서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함수를 호출하면서 1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변수에 전달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2라고 하는 값은 어떤 변수에 전달이 되는지를 설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정하는 방법이 바로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1이라고 하는 값을 x라고 하는 변수에 전달하겠다는 얘기고 뒤쪽에 있는 아규먼트는 2라고 하는 값을 y에 전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을 전달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실 때 키워드는 아무렇게나 쓰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A, 여기를 B 이런 식으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subtract라고 하는 함수에는 변수가 x하고 y라고 되어 있지 x, a, b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여기 사용되어져 있는 변수 이름들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함수의 파라미터를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외우고 다닐 수는 없고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구글 콜앱에서 제공하는 이런 노트북 환경,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 이름들을 보여줘요. 변수 이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보시면서 나는 x에다 무엇을 전달해야지, y에다 무엇을 전달해야지 이렇게 요 힌트를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힌트를 보시면서. 어떻게 함수 이름하고 함수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들 다 외우고 다니겠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고 이렇게 힌트를 보시면서 subtract라고 하는 함수에는 x라고 하는 변수가 있구나. 그럼 나는 여기다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키워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네. 앞에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전달하는지가 있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는,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는 그 파라미터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1은 x에다가 전달하겠다, 2는 y에다 전달하겠다. 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먼저 쓰든 크게 얘를 먼저 쓰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더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왕이면 둘 다 쓰거나 아니면 둘 다 안 쓰거나 그런 게 좋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권장하지는 않지만 가능은 해요. 근데 주의하실 건 있어요.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키워드는 앞쪽에 나온다, 뒤쪽에 나온다. 키워드는 뒤쪽에 나온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내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키워드 뭐 A는 1, 뭐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전달하는 게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썼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포지셔널이 뭐고 키워드가 뭔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제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대충 파악이 되는 거예요. 포지셔널이 키워드 followed 뒤따라 나오고 있다. 그게 에러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키워드가 앞에 포지셔널이 뒤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 요 방식은 가능하지만 요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지셔널 아규먼트니 키워드 아규먼트니라고 하는 용어의 뜻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었던 프린트 함수에서 세퍼레이터와 같은 그런 아규먼트가 있었는데 이 아규먼트를 어디에다가 항상 썼냐 하면 항상 뒤쪽에 썼단 말이에요. 프린트를 해야 될 값들을 먼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 아규먼트를 뒤쪽에다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문법에 어긋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문법인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을 쓰고
세퍼레이터로 쉼표를 쓰고 2번을 써라.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포지셔널 앞에 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지셔널이 먼저 나오고 키워드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포지셔널이 여러 개가 있으면 키워드는 그 여러 개들 다음에 제일 뒤쪽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이었었고. 자, 이제 그래서 오후에는 가변길이 인수부터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텍스트 셀을 만들어서 일단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작성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variable length argument라고는 위에 작성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요. 그 함수 argument의 개수가 임의로 변할 수 있는 것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변길이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하나를 전달을 해도 되는 거고요. 값을 2개를 전달해도 되는 거고 값을 3개를 전달해도 되고 100개, 200개를 전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미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되는 거죠.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동작하는 함수가 기능을 전달해도 된다. 이렇게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가변길이 인수예요. 아규먼트 개수가 제한이 없다란 얘기죠. 아규먼트 개수가 제한이 없다란 얘기인데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 심지어 아규먼트를 1개, 2개, 3개, 4개 여러 개를 전달해도 되는 거지만 심지어 아규먼트를 1개도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이것만 먼저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가변길이 인수를 갖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왔었어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하실 때 이렇게 프린트를 해도 되죠. 그죠? 이거는 프린트 함수의 아규먼트가 몇 개예요? 프린트 함수에게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한 거예요? 아규먼트를 1개 전달한 거죠. 1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헬로우라고는 문자로 하나가 나오죠.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뭔가가 보일 테니까. 얘는 화면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빈줄 하나가 딱 나오는 거죠. 빈줄 하나. 자, 여기서는 프린트 함수한테 아규먼트 몇 개 전달한 거예요? 프린트 함수에게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은 거죠. 아규먼트를 1개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개 전달했어요? 2개 전달한 거예요. 프린트 함수에게 값을 아규먼트를 2개 전달한 거죠.
더 많이 전달해도 돼요, 안 돼요? 더 많이 전달해도 되죠. 그렇죠? 네. hello Python 뭐 아니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개수가 몇 개든 몇 개를 전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가변길이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프린트 함수는 인수가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아규먼트가 한 개여도 되고 아규먼트가 두 개여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가변길이 인수다라고 합니다. 아규먼트의 length, 길이가 variable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함수를. 네. 이런 함수, 프린트와 같은 함수는 이렇게 사용한다까지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그럼 도대체 함수를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위쪽에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앞에 별표를 사용하면 이거는 가변길이 인수를 의미를 해요. 함수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가변길이 인수는 튜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파라미터 이름을 가지고서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포인 구문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가변 길이 인수는 포인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변 길이 인수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키워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키워드를 쓰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사용할 때의 주의점이고 함수를 정의할 때 가변 길이 인수는 오직 한 개만 선언할 수 있어요. 오직 한 개만 선언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파라미터죠.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파라미터는 한 개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는 몇 개만 선언할 수 있다, 한 개만 선언할 수 있다. 한 개만 선언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코드를 만들어 드리진 않았고요. 네, 요거는 프린트 함수를 가지고서 가변 길이 인수를 variable length argument를 갖는 함수가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었던 이런 함수다.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함수를 만들었을 때 가변 길이로 값을 전달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로 시작을 하죠. def로 시작을 하고요. 더하기를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더하기를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add all이라고 할 겁니다. add all. 그 다음에 별표를 먼저 써준 다음에 이렇게 변수 이름을 하나 선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때, 자,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앞에, 이게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앞에 별표를 사용하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한다? 가변 길이 인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호출하실 때에는 이렇게 호출하셔도 되는 거고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위쪽이 실행이 안 됐네요. 함수가 먼저 만들어져야죠. 함수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를 실행을 하시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지금 패스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add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줬고 함수를 호출할 때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이 함수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숫자 하나를 넘겨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숫자 2개를 넘겨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몇 개를 넘기든 이 함수는 제대로 동작을 해요. 분명히 파라미터를 하나밖에 선언하지 않았잖아요. 파라미터를 하나밖에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요. 하나를 전달해도 2개를 전달해도 3개를 전달해도 동작하는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인수의 개수가 바뀌고 있잖아요. 인수의 개수가 왔다 갔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변 길이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숫자들이 여러 개가 전달이 된다라고 할 거예요. 도큐멘테이션 주석은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옴표 3개, 따옴표 3개. 이렇게. 아규먼트로 전달된 모든 아규먼트는 숫자라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모든 숫자들의 합을 계산해서 나타나는 함수. 이렇게만 할 거예요. 값을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면 0을 리턴할 거고요. 아규먼트가 없으면 좀 길어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부터가 주석의 시작인 거고 여기까지 주석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쪽은 몇 줄로 나눠서 쓰든 상관이 없죠. 자, 이게 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가 아규먼트가 오는 자리인데 여기에 몇 개가 오든 모든 숫자들의 합을 계산해서 1, 2, 3 이렇게 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계산해서 만약에 1, 2, 3, 4, 5가 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계산해서 리턴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더해줄 게 없잖아요. 더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0을 리턴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리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또 이거 런타임 끊어졌네. 이거 네트워크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으세요? 끊어졌다 붙고 지금 그러고 있죠. 집에 계신 분들은 콜앱하고 끊어지는 거 지금 없으시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지금 학원이 좀 문제가 있군요. 자꾸 네트워크가 살짝 끊겼다가 다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유 제가 쉬는 시간에 학원 가서 저기 사무실 가서 한 번 더 컴플레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괜찮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자, 토탈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0. 자, 이렇게 만든 거는 뭐냐면 전달받은 아규먼트들을 계속 더해 나갈 변수. 그러니까 값이 하나가 전달이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그 값. 값이 두 개가 전달됐다. 그러면 첫 번째 값 더하고 두 번째 값 더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x in values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파라미터 앞에 별표가 있으면 여기에는 여러 개가 올 수 있는 값이 여러 개가 올 수 있는 변수다. 그래서 variable length argument다라고 얘기를 했고 위쪽에 설명 중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런 variable length argument는 튜플이다. 튜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 for in 구문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함수 내부에서 가변 길이 인수는 여기 values가 가변 길이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변 길이 인수는 튜플이 되고 튜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for in 구문에서 튜플에 있는 원소들을 반복하는 걸 했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만 하면 돼요. 더하기 있는 x. 이따가 밑에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리턴하면 돼요. 토탈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들여쓰기는 요 라인과 맞추시면 돼요. 요 라인과. 반복이 다 끝난 다음에 가변 길이 인수들에 대해서 반복을 다 끝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냐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토탈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만 하시면 돼요. 리턴만. 자, 요 코드는 제가 이따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숫자 3개를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135 하고서 3개를 전달을 해볼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얼마인가요? 9가 되겠죠. 9. 맞아요? 네. 이 자리에 리턴되는 값이 9면은 우리가 함수를 제대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 그리고 여기도 실행. 그럼 여기 9라고 출력이 돼요. 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 코드도 다시 한번 실행해 주세요. 그럼 출력문이 있을 거예요. 9라고 출력문이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3개를 전달을 했어요. 처음에는 2를 전달하고 두 번째는 3을 전달하고 세 번째는 5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values는 뭐가 되느냐? 이 3개의 값을 모두 다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함수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뭐예요? values라고 하는 변수에 1, 3, 5라고 하는 3개의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튜플입니다. 라는 뜻이죠.
요렇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별표가 붙어 있는 variable length의 아규먼트들을 여러 개를 값들을 여러 개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변수의 values라고 하는 변수의 그 여러 개의 값들로 이루어진 튜플을 전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일단 토탈은 0이에요. 토탈은 0이고요. values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요. 그게 x죠. 그죠? 자, 그럼 x가 얼마? 처음에 x는 0일 거예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를 계산을 하겠죠. 자, 그럼 토탈은 얼마? 토탈, 요런 코드랑 죄송합니다. x가 0이 아니라 1이죠. x가 1. 그죠? 토탈은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첫 번째 x는 1이잖아요. 그죠? 그럼 토탈은 더하기 1이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 결과 보면 토탈은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꺼내겠죠. 두 번째 값을 꺼내면 이번엔 x가 3이에요. 그죠? 3인데 그럼 여기 있는 코드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값에서 더하기는 얼마? 3하고 같은 거죠. 맞아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이 1인데 여기다가 더하기 3을 해서 그 결과를 t에다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랍니다. 이제 4가 됐죠. 1 더하기 3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값을 5라고 하는 값을 꺼냈죠. 5라고 하는 값을 꺼냈고 그럼 x는 이번에는 5가 되는 거예요. x는 5가 되는 거고 그럼 t는 뭐가 되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게 1 더하기 3이었단 말이죠. 그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게 1 더하기 3이고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 하겠다? 더하기 지금 꺼낸 값을 더하기를 하겠다죠.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하면 4 더하기 5니까 9가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죠. 이젠 더 이상 꺼낼 게 없어요. 더 이상 꺼낼 게 없으니까 이거 다 끝났으니까 얘가 리턴을 해주는데 9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9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로직이야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런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을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 만약에 add all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10하고 20 이렇게 두 개만 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결과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10 더하기 20이니까 30이라고 결과값이 나오면 좋겠죠? 나오는 거예요. 1, 3, 5라고 하면 9라고 리턴 값을 주고 10, 20이라고 하면 30이라고 결과값을 주는 거예요. 전달받은 모든 숫자들의 합을 계산했죠? 그걸 리턴을 했죠. 그러니까 원하는 길이.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개의 값이 전부 다 무슨 변수한테 간 거예요? values라고 하는 변수에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values라고 하는 변수가 이젠 뭐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10과 20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튜플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럼 똑같죠? 자, 이번엔 0. 첫 번째 값은 x죠. 그럼 여기서 토탈은 0 더하기 10이란 말이에요. 요거 계산한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반복이 끝났으니까 여기만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값을 꺼낼 거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x가 20이란 말이에요. 20이니까 토탈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에서 요만큼이 가지고 있던 값이죠. 거기다 더하기 지금 새로 꺼낸 값 그게 20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0 더하기 10 더하기 20이니까 여기서는 30이죠. 더 이상 반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거를 그대로 리턴. 그럼 여기 리턴 되는 거는 30일.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겠죠. 10개를 전달하든 100개를 전달하든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2개를 전달하든 3개를 전달하든 10개를 전달하든 다 가져가려면 값들을 전부 가져갈 수 있으려면
그 변수 앞에 뭐라고 써주면 된다? 별표라고 써주면 된다라고. 그럼 얘는 튜플이다라고. 튜플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 개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코드도 가능하죠. 우리 코드도 add, all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얼마가 오면 돼요? 전달한 값이 없으니까 더할 값도 없는 거고 더할 값이 없으면 0이 기본 값인 거죠. 자, 이거 보면 이 경우에는 values가 뭐가 되는 거랑 똑같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튜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는 실행이 될 거고 여기는 실행이 될 거고 포문에 들어오면 꺼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그냥 바로 넘어가겠죠. 바로 넘어가면 리턴하는 값은 뭐예요? 리턴하는 값은 0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리턴되는 값은 0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이게 그 variable length를 갖는 그 아규먼트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는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사용할 때 힌트를 주잖아요. 힌트를 줄 때 이런 파라미터 앞에 별표가 써져 있더라. 라고 하면 그때는 얘는 값을 몇 개를 전달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그 프린트 함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면 얘는 조금 요렇게만 보여주고 있는데 value 앞에 별표가 붙어 있지는 않죠. 근데 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있으면 얘가 그 별표가 붙어 있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variable length argument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쪽부터는 다른 파라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함수를 사용할 때 가변길이 인수 함수가 나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가변길이 인수는 값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의사항 여기 키워드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다. 가변길이 인수를 갖는 함수를 한 개만 만들 수 있다. 자, 요거에 대한 거 여기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면 자, 이것도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인데 테스트 함수, 펑션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테스트라고 하고요. x, y 이렇게 할까요? x, y. 앞에 있는 변수는 별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값을 하나만 전달해야 되는 변수고요. 뒤쪽에 있는 변수는 값을 여러 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별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으면 값을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요.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어려운 기능 만들지는 말고요. 그냥 한번 x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만 그냥 프린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전달받은 값 x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고 전달받은 값 y를 그냥 그대로 출력만 하는 그런 함수라고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런타임 또 끊어졌어요.
네.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실행했죠. 실행했고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펑션 테스트. 자,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x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값이 반드시 몇 개 있어야 된다? 반드시 값이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뒤쪽에 있는 y라고 하는 변수는 값의 개수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앞에 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 드릴까요? 파라미터 x는 그냥 일반적인 파라미터. 반드시 값이 한 개 전달되어야 하는 파라미터고요. 파라미터 y는 전달되는 값의 개수에 제한이 없는 전달되는 값의 개수에 제한이 없는 파라미터란 말이에요. 베리어블 랭스니까. 그래서 값을 한 개를 전달을 해도 되고, 두 개를 전달을 해도 되고, 세 개를 전달해도 되고, 심지어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에러가 나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포지셔널 아규먼트 x가 있다. required 반드시 필요하다. 한 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개는 required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 x라고 하는 변수가.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y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y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x에 대해서만 얘는 반드시 필요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안 되고 그럼 요렇게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에러 없이 실행이 되죠. 에러 없이 실행이 되는데 출력되는 내용을 보면 당연하게 1은 x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1은. 그 다음에 우리는 y를 전달하지 않았죠. 자,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을 때 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튜플인데 아무것도 없는 튜플. 전달한 값이 없으니까 아무런 값이 없는 튜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호출하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로 딱 가요. 두 번째 값은 이제 갈 데가 y밖에 없죠. y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뭐가 돼요? y는 튜플이에요. 튜플인데 2라고 하는 값 한 개만 가지고는 튜플이에요. 뒤에는 더 이상 원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라는 얘기입니다. 쉼표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원소 한 개짜리 튜플. 두 번째 원소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 한 개짜리 튜플. 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첫 번째 값이 순서대로 x에 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 나머지 모든 값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y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x는 그냥 숫자 하나인 거고 y는 뭐예요?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지려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튜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튜플.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전달하든지 간에 첫 번째 하나는 무조건 x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y로 가는 거예요. y는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지만 x는 반드시 한 개는 전달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키워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펑션 이름이 언더스코어 테스트죠. 자, x는 1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키워드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요? 1, 2, 3 될까요? 안 되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포지셔널 아규먼트, 얘는 키워드, 뒤쪽은 또 포지셔널. 이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포지셔널은 뒤쪽에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쵸? 요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Y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못 써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튜플이라고 했으니까 튜플로 줘야지. 이렇게.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1은 순서대로 X에다가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하는 튜플은 Y에다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Y는 키워드 아규먼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unexpected.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키워드 방식으로는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워드가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베리어블은 무조건 키워드 쓰지 않고 무조건 여러 개를 넘기는 방법이다. 프린트 함수처럼 안 넘겨도 되고 하나를 넘겨도 되고 두 개를 넘겨도 되고 여기서처럼 세 개를 넘겨도 되고 두 개를 넘겨도 되고 여러 개를 넘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남겨둘까요?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시고 가변 길이 인수는 절대로 키워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변 길이 인수는 함수 정의에서 오직 몇 개만 있을 수 있다? 오직 한 개만 있을 수 있다. 한 개만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펑션 테스트 2번이라고 할게요. X도 가변 길이, Y도 가변 길이. 일단 뭐 테스트만 해보면 되니까.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실행해보면 바로 나오죠. 실행해보면 나와요. invalid syntax. 문법이 틀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에러 메시지는 없어요. 더 이상 구체적인 건 없는데 여기가 잘못됐다. 떡셀을 보시면 별표가 요 위치에 별표가 들어간 게 잘못된 거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앞에도 가벼운 길이, 뒤에도 가벼운 길이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예 그 문법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남겨둘게요.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밑에다가
주석으로만. 네. 가변 길이 인수를 2개 이상 선언할 수는 없다. 여기 있는 에러 메시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서 가변 길이 인수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